안녕하세요. 하일리온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스펙이라는 거에서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. 스펙이라는 것은 스페셜 퍼포스 애쿼지션 컴퍼니라고 해서 일단 주식시장에 어떤 그 돈을 가진 주체가 상장을 먼저 하는 거죠. 그래서 티커라고 하는데 그 주식 티커를 가지고 뭐 IPO를 먼저 해버립니다. 그 다음에 3년 안에 어떤 그 괜찮은 회사를 찾겠다 해서 그 회사를 찾으면은 그 회사랑 머지를 해서 어, 그 우회 상장을 하는 거죠. 우리나라 우회 상장이랑 좀 다른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를 어떤 그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어떤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회사를 머지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아예 자체로 그냥 IPO를 아무것도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장점으로는 뭐 상장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빨리 할 수 있고요. 단점으로는 뭐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상장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머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그 약간 버블 같은 거를 낳을 수도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그 상장시킨 회사에 따라 가지고 그 릴라이빌리티가 높거나 어떤 비전이 있는 거에 따라서 좀 많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상장을 했던 회사, 진행했던 회사는 상장을 진행했던 회사는 마라톨 캐피털 컴퍼니라고 그러는데 이 컴퍼니에서 거의 6천만 불 정도의 돈을 펀딩하는 거죠.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처음에 상장했던 톨토이스라는 컴퍼니랑 하일리온이 머지를 해서 이제 그 상장된 컴퍼니로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미 10달러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조금 올랐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성장성에 따라 가지고 그 주가는 많이 변동성을 많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. 마라톤 캐피탈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왔던 그 회사고요. 아마 이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일리온에 대해서 멀티플을 좀 더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스펙이라는 것은 스페셜 퍼포스 애쿼지션 컴퍼니라고 해서 일단 주식시장에 어떤 그 돈을 가진 주체가 상장을 먼저 하는 거죠. 그래서 티커라고 하는데 그 주식 티커를 가지고 뭐 IPO를 먼저 해버립니다. 그 다음에 3년 안에 어떤 그 괜찮은 회사를 찾겠다 해서 그 회사를 찾으면은 그 회사랑 머지를 해서 어, 그 우회 상장을 하는 거죠. 우리나라 우회 상장이랑 좀 다른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를 어떤 그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어떤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회사를 머지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아예 자체로 그냥 IPO를 아무것도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장점으로는 뭐 상장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빨리 할 수 있고요. 단점으로는 뭐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상장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모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그 약간 버블 같은 거를 낳을 수도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상장시킨 회사에 따라 가지고 그 릴라이빌리티가 높거나 어떤 비전이 있는 거에 따라서 좀 많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상장을 진행했던 회사는 마라톨 캐피털 컴퍼니라고 그러는데 이 컴퍼니에서 거의 6천만 불 정도의 돈을 펀딩하는 거죠.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처음에 상장했던 톨토이스라는 컴퍼니랑 하일리온이 머지를 해서 이제 그 상장된 컴퍼니로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미 10달러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조금 올랐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성장성에 따라 가지고 그 주가는 많이 변동성을 많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. 마라톤 캐피탈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왔던 그 회사고요. 아마 이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일리온에 대해서 멀티플을 좀 더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 하일리온 이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토마스 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8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부럽습니다. 미국답고 이 친구가 벌써 세 번째 회사라고 하는데 그전에도 CEO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
클래스 A 비클을 갖다가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, 그리고 또 520밀리언 뭐 타이핑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투자금을 받아서 이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 그런 얘기고, 이 자료는 하일리온을 치시면 10K라고 그 기업 재무제표를 선택하면 나옵니다. 근데 이 아직 어떻게 그렇게 뭐 정확하게 나온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. 아마 이제 상장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. 문제가 있고 뭐 디맨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잘 알다시피 기름이 아니라 이제 일렉트릭으로 간다. 그런데 이제 퓨어셀 뭐 이렇게 CO2를 절감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고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이제 하이퍼트럭 ERX라는 부분이 이제 좀 차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고요. 뭔가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,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인데 지금 여기서도 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, 하나는 새 차에다 이렇게 달 수가 있고요. 이제 배터리를 달고 엑셀이라고 하는데 이 차축을 갖다가 하나를 더 다는 거죠.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식인데, 여기 프레젠테이션 내용으로는 3만 대가 벌써 나왔다고 그러고 뭐 200만 마일을 달렸다고 하나요. 그래서 이 방식을 기존 차에다 또 설치할 수 있고요. 아니면 신차에다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데, 이거는 뭐 가스통이 있고 그 가스통에서 이제 엔진을 해서 그 전기로 변환하고, 이 전기가 이 두 개 축에다가 전력을 보내서 이제 모터를 돌리게 하는 방식이죠. 뭐 데이터 어널리스도 있고 뭐 또 RNG, CNG라고 해서 이제 컴프레스 내추럴 가스랑 리뉴어블 내추럴 가스,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반 가스죠. 그냥 그 가솔린이 아닌 가스 충전소가 이만큼 미국에 많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네,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인솔 비용과 뭐 이걸 통해서 이제 7년 동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 디젤차 대비 좀 작다. 그리고 테슬라랑 니콜라랑 비교했을 때 훨씬 작다라고 했는데, 하이퍼 트럭 ERX가 이거는 조금 솔직히 이렇게까지 싸질 수 있나 좀 의문이 좀 듭니다. 물론 만약 이렇게까지 간다면은 뭐 엄청난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퓨얼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스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. 이게 이게 퓨처 프라이스, 점선으로 된 게 퓨처 프라이스라서 하이드로전은 내려갈 것이고 전기 또 이렇게 내려갈 거다. 근데 이제 RNG, CNG는 더 싸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다. 요거로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 이게 효율이 아마 제가 알기로 좀 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, 어느 가격만으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여기서 이것도 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, 이제 카본 제너레이션이 네거티브하게 난다는 것도 이거는 조금 그냥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갔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충전소, existing infrastructure 해서 충전소가 꽤 많다 미국에,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하이드로전, 참고로 이제 하이드로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한 7개인가 8개밖에 없더라고요. 뭐 앞으로 많아지겠지만. 자, 그리고 가는 레인지로 보면 마일리를 보면은 이제 만약에 ERX를 쓰면 꽤 많이 간다는 얘기고, 이제 로드도 많이 하고 이런 좀 미래를 갖다 좋게 보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프레젠테이션이 원래 그런 목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얼마나 진짜 실제 결과를 도출해낼지는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죠. 어질리티에서 뭐 프리오더를 받았다, 1000대를 받았다고 하는데, 이게 실제로 계약금을 어떻게 받고 그러는지는 모르겠고요. 아마 그 니콜라처럼 프리오더는 받았지만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파트너스를 보면 이제 다나랑 이 센트라라는 데이터 어널리스를 뭐 하는 업체들이 있고요. 나머지 여러 업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. 근데 이제 다나라는 업체가 조금 재밌는 업체입니다.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포레시아라는 것도 이제 하이드론 퓨얼 셀이라고 하는데,
아까 보시면은 그 내추럴 가스라 컴프레스 가스를 쓴다고 그랬는데 하이드로젠 가스가 갑자기 나오는 게 이상하긴 한데 아마 하이드로존 시장이 아직 그 발달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잠재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시작을 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 발전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하이드로존 셀에 또 진출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제 마켓을 보는 거는 뭐 800 밀리언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고 뭐 이런 쪽 업체들과 업체들을 갖다가 타겟 커스터머를 하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. 네,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기차 형식으로 바꾸는 거 이외에 이제 클라우드 커넥티브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들인다 뭐 이런 방식이 있고요. 그다음 이 회사에서 하는 거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, 프로븐 셀 테크놀로지, 어드밴스 배터리 패키징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쪽 회사에서 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다나라는 업체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재미있는 부분이고요. 는 하이드로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달고 엑셀을 추가하는 방식이고요.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프레젠테이션으로만 보면 이제 새로운 추력 이제 한 29,000불 되는데 새로운 추력에 달면 이만큼이 세이브 돼서 토탈 코스트는 뭐 14,000불 정도가 더 들어간다. 일반 트럭 대비.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뭐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디젤로 가는 거에다가 전기로 힘을 더 해는 드는 거니까 뭐 충전은 따로 해야 되겠지만요. 뭐 커스터머 원투 사례가 있는데 뭐 1년에 15,000불을 세이브했다. 뭐 50% 퓨얼 코스트를 리듀스했다.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이제 이게 그 하이퍼트럭 ERX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.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패키징을 하고 있고요. 좀 더 자세한 설명이죠. 이렇게 가스를 하고 있고 이 하이드로존도 아마 어떤 계획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 그 회사들이랑 해서 이건 포레시아라는 프랑스 업체 같은데 요 쪽이랑 해서 이제 퓨얼 탱크 그래서 엔진으로 해서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엑셀에다가 모터에다 힘을 주는 거죠. 로드맵을 보면은 뭐 프로덕트 디자인 디벨롭먼트를 해서 200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테스팅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내년에 뭔가 이제 롤아웃이 된다는 얘기고, 뭐 시제품은 뭐 사진에 있는 걸로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그 니콜라처럼 좀 형태가 없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훨씬 좀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. 뭐 만약에 이제 이쪽이 성장이 잘해서 수소차로 한다면 수소 연료랑 수소 연료 탱크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겠고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방식이 안 된다면 기존에 했던 그 일렉트릭 서포트 방식으로 해서 그냥 연료통만 맞고 이제 가스로만 다니는 방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. 인솔은 어떻게 하고 커스텀은 어떻게 하겠다 다시 설명이 나오고요. 이제 프로젝션인데 이제 레버뉴가 뭐 2020년도에는 뭐 1밀리언밖에 안 되는데 뭐한 5년 만에 이제 2빌리언을 달성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.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대충 끝났고요. 다나라는 업체가 나오는데 이제 이 재밌는 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협력업체만 아니라 이제 다나가 보드 오브 디렉터가 된다. 그리고 뭐 모터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게 다나 홈페이지인데 다나를 보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미 하일리온이 하는 부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나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하일리온 같은 어떤 변혁을 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
그냥 전략적인 협력자 형태로만 남고, 예전에 뭐 회사가 망했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다시 해서 꽤 성장을 한 것 같은데, 요런 방식으로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하죠. 그런 좀 더 이제 그냥 단순한 하청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프로덕션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깔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뭘 뭐 자기네들이 하일륜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뭐 처음부터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돼 있는 회사랑 전략적인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꽤 지금 현재로도 어느 정도는 바닥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재밌는 회사는 이제 포레시아라는 건데요. 여기도 보면 포레시아를 보면 이 웹사이트를 보면 이 어떤 칵핏의 퓨처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보입니다. 이 보면은 핸들이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죠?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로 해가지고 그래서 수소차 관련한 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 처음에 들어가 보면 두 가지 요것만 보면은 자율주행 쪽인가로 생각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뭐 아직 회사가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다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지금 현재로는 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로 해서 이제 수소 관련 부분은 이 회사랑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업체 중에 이제 신비오라는 업체가 나오는데 디지털 월드 뭐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서비스로 보면 어떤 이제 대시보드라든가 뭐 그런 어떤 데이터 관련한 부분을 갖다가 이 회사랑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오스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할 수 있겠냐 했습니다. 보니까 유튜브에도 어떤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저도 한번 가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뭐 외부 게스트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뭐 지금이 좀 예민한 시점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오스틴 시더파크 쪽에 있고요. 제 집에서는 뭐 한 3, 4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. 이 왼쪽에 하이리온이 있고요. 뭐 기찻길 옆인데 회사는 요 정도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크죠. 또 사실 이 사진을 찍기 전에 낮에 와서 이제 트러커랑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그 옆에 엔지니어가 있고 노트북으로 해서 이제 뭐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면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물어봤는데 큰 거를 얻지는 못했고요. 이 뒤에를 보시면은 트럭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이걸로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냥 서포트 차량 같죠? 이것도 서포트 차량 같고 이게 그 ERX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. ERX도 그 아까 그리면 그환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있겠죠.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으로 하이리온에 대해서 봤고요. 이제 주가를 보면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뭐 한 40불대 정도에서 지지선이 좀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이 처음에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그 상장됐을 때 페이퍼 컴퍼니죠. 쉘 컴퍼니라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되다가 이제 그 머지를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이 회사는 아직 그 어떤 정확한 아웃풋은 별로 없습니다, 사실. 그리고 10K도 보면은 나와 있지 않고요. 그냥 설명해 드린 대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수소가 뜨면서 이제 니콜라 주식도 떴고 그리고 전기차 테마로 해서 테슬라도 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어느 정도 뭐 적은 보유량으로 어,
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이게 어느 정도 가셔야 되려면 한 3, 4년에서 4년,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로드맵보다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면 4, 5년 정도 봐야겠죠. 그렇다면은 좀 괜찮은 성장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물론 성장주기 때문에 진폭이 되게 큽니다. 그래서 뭐 고점이 되려고 할 때 뭐 사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한 번에 사는 것도 많이 사는 것도 위험해 보이고요. 중간중간 어떤 하락 시점마다 보유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은 꽤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